안녕하십니까, 윤석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0일입니다. 오늘 한 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는 그 법인 파산, 기업 파산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파산 선고를 받아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뭐 기각 사유를 알아야 기각을 피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인 파산, 기업 파산 기각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적혀져 있습니다. 309조 1항은 신청 1항 1호는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요거는 이제 재판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절차 비용은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절차 비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절차 비용은 인지대는 1,000원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900원인가 800원 이게 또 깎아줘요. 900원일 거예요, 뭐. 그리고 송달료는 우리 어떤 A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 집회 언제 연다, 채권 신고해라, 뭐 여러 가지 우편물을 채권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표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명이면 채권자가 5명이면 28만 6천원, 10명이면 36만 4천원, 그리고 50명이면 98만 8천원, 100명이면 176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청서 쓰면서 채권자 목록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채권자 숫자가 정해져요. 근데 관할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는 채권자가 아니어도 이 절차에 대해서 이제 파산 선고가 나면은 송달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채권자 숫자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송달료가. 그리고 예납금인데, 예납금은 파산 신청서 접수하고 파산 선고 결정일 이전에 납부를 해야 선고를 해줘요. 예납금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100억 미만이면 500만원,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이면 예납금이 1000만원, 그 다음에 채무가 300억 이상이면 예납금이 1500만원 들어요. 예납금은 파산 완전인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청산에 필요한 어떤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 때 요 비용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이 2024년 10월 14일 날 이제 적용이 됐거든요. 여기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5억 미만이면 500만원, 10억 미만이면 700만원, 30억 미만이면 1000만원, 50억 미만이면 1200만원, 100억 미만이면 1500만원, 100억 이상이면 200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무준칙이 적용되면 예납금을 상당히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는 업무량이라든지 채권자 숫자라든지 재산의 종류 정리해야 될 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이사나 뭐 법인 간의 동거래 정리라든지, 또는 관계회사가 있는 경우에 뭐 그 동거래, 그 다음에 거래관계, 메인 매출관계 이런 거 정리한다든지 해야 될 게 많아지면 되게 비싸지는 거고, 특히 변호사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의뢰인이 적정 시세대로 협상을 해가지고 정하면 돼요. 요런 비용들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안 내면은 기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각 사유가 뭐냐면, 이제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가 파산 절차보다도 전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회생 절차라고 하면은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을 말하고, 개인회생 절차는 완전히 좀 회생제도하고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개인회생 절차는 별도로 개인자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 이게 전체 채권자에 더 이득이다, 파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판단되면 기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파산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 파산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은 뭐냐면, 비록 자산이 좀 더 부채보다 많다고 손치더라도, 이 전체 채무를 갚아버리면은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거나 이제 사업이 곤란해지는 경우, 지급불능은 이제 키워드가 이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제 변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지급 정지는 채무자가 법인이 이제 돈 못 갚겠어 부도를 내는 거죠. 어음 같으면 어음금 못 내겠어 뭐 이런 것들을 지급 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초과는 채무 초과는 이 장부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대출 연장이나 보증 연장 이런 것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아주 보기 좋게 분식을 해놓기 때문에 실제 자산과 부채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파산하기 전에 회생도 마찬가지지만 재무상태표를 손 좀 봐야 돼요. 분식을 제거한 실제 자산과 부채가 표시가 되도록 손을 좀 봐야 됩니다. 가계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 파산 신청 자격, 기업 파산 신청 자격. 이 자격은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채무자도 할 수 있어요. 파산 신청은. 법인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하는 경우는 이제 그 파산 원인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채권자는 내가 받을 돈은 있는데 뭐 못 받는 경우이니까 자기 채권이 있다. 근데 못 받고 있다. 그거를만 소명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파산 요건, 파산 원인을 다 소명해야 돼요. 채권자는 그 회사가 돈을 못 주고 있는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파산 신청인 경우에는 소명을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문하고 이 채권자가 신청한 법인 파산, 기업 파산에서 파산 원인이 파산 선고를 해줘야 될 요건을 충족하느냐는 뒤에 밝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채무자인 법인이 신청한 거니까 파산 원인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4호가 신청인이 소재불명인데 요거는 법인인 경우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개인 파산인 경우 개인들 어려우니까 신청해 놓고는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 파산에서 주로 기각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냐 때 서류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출석해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보정명령이라든지 뭐 성명 더 설명해봐 했는데 안 해.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이제 이거 불성실하네.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네. 이렇게 돼가지고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309조 2항에 보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요 사유가 3개 중에 1개라도 있으면 파산 선고할 수 있는데 이게 있어도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문을 거쳐서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게 뭐냐면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하고의 어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너 이 새끼 파산시켜 버릴 거야? 신청할 거야? 하면은 채무자가 그 채권자한테 어떻게든 돈을 좀 더 마련해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파산 시켜버리면 영업을 못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압박수단으로 이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한 채권자나 뭐 주주가 이제, 채권 회수를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거는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위, 그 다음에 그 채권자가 전체 채권자 중에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채권의 성질, 액수, 그 다음에 채권자가 신청하는 파산 신청이 정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 채권자들 또는 채권자 전체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 상황,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판단해요. 신문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상장 기업은 법인 파산 신청했다고 하면 주식 매매 거래 정지, 관리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조문상으로는 기각 사유가 6가지가 있는데 법인 파산, 기업 파산을 기준으로 하자면 실질적으로는 5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신청인 소재불명은 법인이 뭐 어디 도망가지는 않으니까 그런 건 아닌데 요 5가지를 알아야
요거를 이제 보완하고 보충하고 제대로 수행하고 이행을 해야 파산 선고가 나겠죠. 예. 그래서 기각 사유를 알아야 파산 선고 결정을 하는. 물론 변호사 선임이 돼 있으면 기각 피하고 파산 선고 받게끔 하려고 할 테니까 변호사가 설명하고 요청하는 자료 있으면 잘 주고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기각 안 되고 파산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역발상을 해봐야 되니까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료 준비라든지 절차 준비라든지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또 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와 함께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